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마인드무비에 넣은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아프기 전보다 일도 더 많아져서 매일매일 감동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마인드무비 명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자기계발 책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과거, 미래를 인식하지 못한다. 뇌는 부정을 모른다. 이게 과연 진짜인지 오늘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까요? 뇌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뇌가 감정과 깊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같은 책의 다음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다. 우리 감각 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 무리의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뉴런 집단이 특정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 몸 전체로 보낸다.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다.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둔다. 이것이 기억이다. 그러므로 한 사건의 기억은 우리 뇌에 신경학적으로 각인되고 그 장면은 우리 회백질 속에 완전히 엉겨붙어서 세월이 지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험이 발생한 순간과 장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대상들의 조합이 하나의 홀로그램 이미지로 우리의 뉴런이라는 건축물 속에 아로 새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경험은 신경회로 속에 각인되고 그 감정은 우리 몸속에 저장된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가 현재 우리 몸과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만 느끼려고 하며 그 결과 우리 전체 존재 상태가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이 책 말고도 신경내과 전문의가 쓴 책이나 다른 뇌에 관련된 책을 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경험의 충격이 클수록 현재를 살고 있어도 그때의 기억이 단단하게 박혀서 현재에서 아주 조금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과거가 떠올라 그때 그 기억대로 행동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떨쳐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나이지 과거의 내가 아니죠. 하지만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떨쳐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7가지 법칙 중 최소 노력의 법칙 활성화 조건으로 말한 건데요. 첫째 요소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이란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지는 사람과 상황, 환경, 그리고 일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를 떨쳐내기보다 받아들임을 택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선택들의 합이므로 이 순간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것은 온 우주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끊어내고 현재를 잘 살아서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받아들임이라니 이상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서도 과거의 재생성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에 했던 경험에 대한 감정이 새롭게 뇌 속에서 재배열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감정이 바뀌기 때문이죠. 과거의 감정 그대로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현재의 감정을 새롭게 넣어 과거를 새롭게 재생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임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후성유전학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성유전학은 DNA가 가진 발달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추가 성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성장분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후성유전학이 자기계발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추가 성장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20대가 되면 뇌의 발달과 성장은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신경내과 전문의인 요네야마 기미히로는 그에 져서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작업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면 갈수록 예리해지는 칼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럼 뇌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는 신경 가소성이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뇌가 네트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 뇌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네트워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자극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뇌의 신경세포는 축삭돌기와 수상돌기로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어떤 계기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트워크 작용입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면 기억나지 않던 것이 담배 연기 하나로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매개체가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이미 생성된 네트워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다음번에는 매개체가 없어도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기 개발과 연결시키면 과거의 경험으로 묵혀진 네트워크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험들로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좋지 않았던 감정과 함께 있다면 이를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과거의 감정이 새롭게 재생성될 때 우리는 미래를 생산할 수 있는 오로지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감정을 재생성했으니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걸 경험해 봐야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건 현대인의 필수가 되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뇌를 과거로 돌리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과거에 살게 되는 습관은 또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죠. 이는 바로 뇌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현재를 과거처럼 살게 만듭니다. 이 행동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인과 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이었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정신질환, 신체질환, 면역기능이 저하됩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과거에 정한 대로 미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를 설레어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디펙 조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과 확실성에 대한 추구는 실제로는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알려진 것이란 무엇입니까? 알려진 것이란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하영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즐거워야 한다. 미리 하루를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쉽다면 앞으로 미래를 잘 살기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잘 살기 위해 현재를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가장 잘 알아야 함.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찾아야 함.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 명상하기. 즐거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렇게 하면 미래는 본인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맞춰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완성된 것을 분해해가면서 역으로 스케줄을 잡으면 가장 좋기도 한데요. 미래를 어렴풋하게 미리 정해놓고 역으로 맞춰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 미래가 이루어질지는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바라는 미래만 정해놓는 거죠. 조 디스펜자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 마인드 무비를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이 마인드 무비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책을 읽다 보니 만화경으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 마침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미지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었던 차이고 만화경은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 것을 먼저 만들었죠. 그런 뒤에 마인드무비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본인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우 저렴하게 진행했었죠. 저렴하다 보니 한 번에 100여 명이 넘게 신청해 주셔서 만드느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튼 이 마인드무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받아보신 분들이 대부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마인드무비가 역으로 맞출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마인드무비에는 제가 정해놓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인드무비가 뭔지 조 디스펜자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디스펜자에 따르면 마인드무비를 학생들에게 만들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의식적, 무의식적 마음을 각자가 원하는 새로운 미래로 프로그래밍한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몸과 뇌를 생물학적으로 바꾼다. 미래의 그림과 이미지들을 음악과 연결시켜 뇌에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길들인다. 이것은 원하는 미래를 잊지 않기 위한 한 방법이다. 미래를 일어난 것처럼 몸과 뇌를 새롭게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에서 역으로 맞출 수 있는 도구로 매우 훌륭한 도구인 거죠. 만화경을 앞에 두는 이유는 암시 감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분별 없이, 분석 없이 그저 바라보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한 일이야. 저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겠어?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이라고 될라고? 같은 생각들을 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의식적 마음은 유입되는 정보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디펙 초프라의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서 분별하지 않는 것이 법칙의 활성화 조건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분별하지 않은 상태가 됨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시 감흥력을 높이기 위해 그걸 높여 분별하지 않고 분석 없이 받아들임을 유도하기 위해 만화경이 마인드무비의 앞에 있게 됩니다. 만화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화경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하학적 프랙탈 패턴들은 어떤 사람, 어떤 사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사물, 대상, 장소와 시간과 관계하는 우리 뇌의 인식 네트워크들과 관련 센터들을 건너뛰게 된다. 생각하거나 분석하기를 멈추고 알파파 혹은 세타파로 들어가면 오른쪽 방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왼쪽 방구가 기재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오른쪽 방구가 미지의 영역에서 작동한다면 오른쪽 방구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 우리는 무언가 미지의 새로운 것을 더 쉽게 창조할 수 있다. 즉 분별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받아들임이 중요함을 뇌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말해줍니다. 디펙 초프라가 말한 받아들임과 같죠. 과학적인 내용 없이 받아들임이 중요함을 말해도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으나 갈수록 의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할 때 더 신뢰가 가기도 하죠. 그런 마인드무비를 만들기 위해 본인이 미래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정해야 하는데요. 디펙 초프라가 말한 7가지 기본 베이스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7가지는 이렇습니다. 안정감과 안전, 성공과 성취, 사랑과 소속감, 개인적 의미와 가치, 창조성과 발견, 고양된 목적과 영성, 온전함과 통일성,
질문지는 개인 맞춤 제작을 신청하셨을 때 드리게 됩니다. 각 질문에 4가지 답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300여 편의 마인드무비를 만들어드리고 받은 피드백이 있는데요. 저 질문지에 답을 쓰는 순간에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마인드무비에 넣은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건 없었죠. 그분은 음악은 본인의 천복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후 마인드무비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예술단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무대에서 떨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피아노를 당당하게 치고 있는 모습과 예술단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마인드무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가 24년 2월이었습니다. 2개월 뒤 목소리를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목소리를 추가해서 만들어 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4월에 예술단에 합격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인드무비의 효과를 너무 잘 봤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뻤었죠.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을 여기 그대로 옮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제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시립예술단 시험에 합격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보다 일도 더 많아져서 매일매일 감동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마인드무비 명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유튜브 댓글에도 마인드무비 덕에 점점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고 남겼는데 종종 유튜브 댓글에서도 마인드무비를 보고 점점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내용이 증명해 주는 것이 디펙 초프라가 말한 남을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르마의 법칙이 활성화되고 순차적으로 법칙들이 활성화되면서 저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세상의 법칙이 아닐까요? 한편 미래에 한강이 보이는 집을 사고 싶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해보죠. 성수동에 있는 럭셔리 아파트의 시세는 지금 현재 6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저도 이를 목표로 잡고 있죠.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돈을 모으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100억까지 만드는데 계산하지 않아도 지금 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90%의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매일 10,000원씩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다가오게 됩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한강이 보이는 건물이라면 성수동보다 싼 곳이 있을 거야. 신축이 아닌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착착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속의 법칙을 알고 지금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속의 법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실천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수준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일을 얼마나 개선하고 더 잘할 수 있게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 법칙이 활성화됩니다. 개선하고 더 잘할 수 있게 실천하고 있다면 당장은 힘들지라도 점점 수익이 늘어나고 본인의 몸이 편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이토 히토리가 말한 진짜 성공이란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성수동 럭셔리 아파트에 가기 위해 목표를 100억으로 잡았다면 먼저 단위를 줄여서 모으는 걸 목표로 잡아야 함이 중요한데요.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주죠. 그러면 잠재의식에 성수동 아파트에 사는 것이 멀지 않은 것이 새겨지게 됩니다. 100억의 목표이니 10억으로 줄이고 다시 1억으로 다시 1,000만 원으로 그리고 100만 원으로 줄입니다. 100만 원도 힘들면 10만 원으로 줄입니다. 작은 성공부터 하나씩 성취해 나갈 때 성취감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가속의 법칙을 활성화하게끔 본인의 일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일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을 디펙 초프라가 말했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모든 개선과 행동, 그리고 실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나옵니다. 일단 시작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고 개선해 나가면 수익과 돈은 보상으로 따라와 줄 거라는 것이 자기계발 서적의 핵심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말했습니다.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원래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책을 하려 했지만 이 책은 좀 더 심도 깊게 읽어야 함을 느껴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디펙 초프라의 책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를 100번 읽으신 것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